이로운 아침 햇살이 창밖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시골 마을 특유의 고즈넉함과 흙냄새가 이지우의 작은 방을 가득 채웠다. 지우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기지개를 켰다. 그녀의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었지만 맑고 깨끗한 피부와 크고 순진한 눈빛은 그녀의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게 했다. 그녀는 이 작은 마을에서 나고 자란 28살의 평범한 시골 처녀였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밭일을 돕고 동네 어르신들을 살뜰히 챙기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지우의 삶에는 한 가지 특별한 존재가 있었다. 바로 김도훈. 그는 옆 마을에 사는 건실한 청년으로 몇 년 전부터 지우와 진지하게 교제해왔다. 두 사람은 곧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 도훈은 도시에서 대학을 나왔지만 고향으로 돌아와 작은 농업회사를 운영하며 마을 발전에 기여하려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지우는 그런 도훈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늘 그녀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다. 지우야, 이따 오후에 같이 읍내장에 갈까? 네가 좋아하는 옥수수빵 새로 나왔대. 도훈은 어제 저녁 전화로 다정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언제나처럼 다정함이 묻어 있었다. 지우는 도훈의 말에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 준비를 마쳤다. 식사를 마친 그녀는 마을 산책에 나섰다. 싱그러운 풀내음과 맑은 공기가 그녀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었다. 농이를 따라 걷던 지우는 저 멀리 익숙한 풍경을 발견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오래된 정자였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정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언제나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정자 근처를 지나가던 중 갑자기 등 뒤에서 작은 외침이 들려왔다. 여마. 지우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대여섯 살 정도로 보이는 작은 남자아이였다. 아이는 갈색 머리에 커다란 눈망울을 가졌고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아이는 망설임 없이 지우에게 달려와 그녀의 다리를 꼭 끌어안았다. 엄마, 민준이 보고 싶었어요.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지우의 침에 얼굴을 부볐다. 지우는 얼떨떨했다. 그녀는 아이를 안아들고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이의 보호자는 보이지 않았다. 얘야, 너 누구니 엄마라니? 나는 네 엄마가 아닌데. 아이는 고개를 들고 지우의 얼굴을 올려다봤다. 아이의 눈은 크고 맑았지만 그 안에는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아니에요, 엄마. 맞아요, 아빠가 그랬어요. 엄마는 시골에 있다고.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았고 결혼 경험도 없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이며 왜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것일까? 아이의 말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그녀의 마음에 심어주었다.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우야, 여기 있었구나. 김도훈이었다. 그는 자전거를 타고 지우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가 지우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를 발견하자마자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의 눈빛에는 당혹스러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짜증이 스쳐 지나갔다. 지우야, 이 아이는 누구야? 도훈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묻어 있었다. 아이는 도훈을 보자마자 더욱 강하게 지우에게 매달렸다. 아빠도 왔어요. 도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파랗게 질렸다. 그는 황급히 자전거에서 내려 지우에게 다가왔다. 얘야, 너 누구니 왜 함부로 남의 엄마 아빠라고 불러? 그는 아이를 향해 언성을 높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 지우가 알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아이는 도훈의 갑작스러운 태도에 놀란 듯 지우의 품에 얼굴을 파묻었다. 아빠 왜 그래요?
민준이 싫어요. 지우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도훈을 바라봤다. 도훈아, 대체 이 아이가 누군데 왜 너를 아빠라고 불러? 그녀의 목소리는 혼란과 함께 의심으로 가득 찼다. 도훈은 땀을 흘리며 당황한 듯 주위를 둘러봤다. 지우야, 오해야. 이 아이가 뭘 잘못한 모양이야. 내가 아는 아이가 아니야. 그는 지우의 손에서 아이를 떼어내려 했다. 얘야, 너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내가 찾아다 줄게. 하지만 아이는 지우의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했다. 아빠는 민준이 아빠 맞아요. 아빠는 민준이 엄마랑 헤어지고 시골에 숨어 산다고 했어요. 아이의 말에 지우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도훈이 자신에게 숨기는 것이 있는 게 분명했다. 민준이 엄마랑 헤어지고 시골에 숨어 산다니. 지우는 도훈을 다시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불안정하게 흔들렸고 그는 지우의 시선을 애써 피했다. 그때 마을 주민 몇몇이 정자 근처를 지나가다 이 광경을 목격했다. 그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지우와 도훈, 그리고 아이를 번갈아 바라봤다. 시골 마을은 소문이 빠르다는 것을 지우는 잘 알고 있었다. 이 상황이 그대로 퍼져나간다면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은 산산조각날 터였다. 도훈아,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나에게 설명해 줘. 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도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아이를 지우의 품에서 떼어내려 했다. 지우야, 일단 이 아이부터 보내고 이야기하자.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는 아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아이는 아픔에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아파, 엄마, 엄마. 지우는 도훈의 행동에 분노했다. 그녀는 아이를 자신의 뒤로 숨기며 도훈의 손을 뿌리쳤다. 김도훈, 이 아이에게서 손때 이 아이가 누구인지, 왜 너를 아빠라고 부르는지 당장 말해. 도훈은 더 이상 상황을 모면할 수 없음을 깨달은 듯 한숨을 쉬었다. 그의 표정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래, 말해주지. 이 아이는 내 아들이 맞아. 지우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얘졌다. 도훈에게 아들이 있었다니. 그것도 그녀와 결혼을 약속한 상황에서. 그녀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그럼 이 아이의 엄마는 당신은 유부남이었어.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도훈은 고개를 숙였다. 아니, 유부남은 아니었어. 아이, 엄마는 교통사고로 몇 년 전에 죽었어. 그리고 민준이는 과원에서 지내다가 최근에 내가 데려온 거야. 하지만 지우야, 이건 너랑 상관없는 일이야. 난 너랑 결혼할 거였어. 민준이는 그냥 내 과거일 뿐이야. 그의 말은 지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그녀를 기만했던 것이다. 그녀와의 결혼을 약속해놓고 다른 여인의 아이를 데려온다는 사실을 숨기다니. 지우는 도훈의 얼굴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다. 그녀가 사랑했던 도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 대신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하려는 비겁함이 묻어 있었다. 상관없다고. 민준이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나랑 상관없다고. 지우의 목소리는 높아졌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결혼을 약속한 여자에게 당신의 아들과 과거를 숨길 수 있어. 아이는 지우의 눈물을 보고 불안한 듯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아빠가 엄마 울렸어요. 도훈은 주민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끼고 초조해했다. 지우야, 제발 조용히 해.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 이건 우리 둘만의 문제야. 둘만의 문제라고. 당신의 아들이 날 엄마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둘만의 문제야? 지우는 울부짖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도훈에게서 등을 돌려
민준이를 안고 정자를 떠났다. 그녀의 발걸음은 절망과 배신감으로 무거웠다. 도우는 당황한 듯 지우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는 지우가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반응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지우와의 결혼은 그에게 중요한 사업적 발판이 될 수 있었다. 그녀의 집안은 비록 시골이지만 오랫동안 이 지역의 유지로 상당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지우는 민준이를 품에 안은 채 무작정 걸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사랑했던 도우는 한순간에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민준이의 작은 손은 그녀의 목을 꼭 감싸고 있었다. 아이의 온기는 그녀의 상처받은 마음에 알 수 없는 위로를 주었다. 그때 저 멀리서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빠르게 다가왔다. 차는 지우의 옆에 멈춰 섰고 뒷좌석 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채서 내렸다. 그는 깔끔한 슈트 차림에 날카롭고 차가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그의 눈빛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냉정해 보였다. 그는 바로 J그룹의 CEO 서준호였다. 서준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지우 품에 안겨있는 민준이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민준아. 아이는 서준호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아빠. 서준호는 민준이에게 다가가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지우를 향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이 아이가 왜 당신과 함께 있는 거죠?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서준호를 바라봤다. 그녀는 그가 민준이의 진짜 아버지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 혼란스러운 질문이 떠올랐다. 그럼 김도우는 대체 누구지?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거대한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간 듯했다. 서준호의 차가운 시선은 이지우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민준이를 품에 안고 있는 그의 눈빛은 지우를 마치 범죄자라도 되는 양 훑어보는 듯했다. 지우는 배신감과 혼란스러움에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지만 서준호의 경계심 가득한 태도에 왠지 모를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 저는 이 아이를 오늘 처음 봤어요. 제가 걷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달려와서 엄마라고 불렀어요. 지우는 흐느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저 남자, 김도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아빠라고 아이를 데려가려 했어요. 저는 김도훈 씨랑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는데 그가 저한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숨겼어요. 서준호는 지우의 말을 귀에 깊게 들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그녀의 표정과 행동을 면밀히 살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지만 지우의 절박함과 순진한 눈빛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품에 안겨있는 민준이를 내려다봤다. 아이는 아직도 지우의 눈물을 보고 불안한 듯 서준호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있었다. 김도훈, 서준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민준이에게 아빠라고 불렀다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때 저 멀리서 김도훈이 허둥지둥 뛰어왔다. 그는 서준호의 고급 세단과 그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당황한 듯 보였다. 지우야, 여기 있었구나. 내가 다 설명할게. 도훈은 애써 웃으며 지우에게 다가오려 했다. 서준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김도훈을 노려봤다. 당신이 김도훈인가?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압도하는 기세가 담겨 있었다. 김도훈은 서준호의 위압적인 태도에 주춤했다. 그는 서준호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의 눈빛에는 경악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자신이 예상치 못한 존재를 만난 것처럼. 누구시죠? 김도훈은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다. 서준호는 민준이를 꼭 안은 채 김도훈에게 한 발짝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다. 이 아이의 아빠다. 김도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 서준호 대표님. 지우는 김도훈의 반응에 충격을 받았다. 김도훈이 서준호를 알고 있었다니. 게다가 그를 대표님이라고 부르다니. 지우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웠다. 나를 알고 있었다니 놀랍군. 그렇다면 당신이 왜 내 아들에게 아빠라고 불린 건지 설명해 보시지. 서준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김도훈은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렸다. 그게 오해가 좀 있습니다. 대표님, 저는 이 아이를 처음 봤고. 거짓말 마세요. 지우가 소리쳤다. 이 아이는 분명히 당신을 아빠라고 불렀고, 당신은 당신 아들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아이는 당신이 엄마랑 헤어지고 시골에 숨어 산다고 했어요. 서준호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다. 그는 민준이를 자신의 품에 꼭 안은 채 김도훈을 노려봤다. 설명해라. 왜 내 아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쳤고, 왜 내 아들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지? 그리고 왜 한지우 씨에게 이런 짓을 벌인 건가? 김도훈은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도망칠 기회를 엿보는 듯했다. 말씀하세요, 김도훈 씨. 지우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당신은 저한테 누구였죠? 제가 알던 김도훈 씨는 다 거짓이었나요? 김도훈은 결국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대표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돈이 필요해서 잠시 민준이를 돌봐준 것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서준호는 그의 비굴한 태도에 혐오감을 느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고 당신 같은 자가 감히 내 아들을 이용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당신이 내 아들을 돌봤다고 당신이 내 아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한지우 씨를 기만했다는 말인가? 서준호는 곧바로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김도훈의 신원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지시 한마디에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였다. 서준호의 정보력은 김도훈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했다. 몇 분 후 비서로부터 온 보고는 지우와 서준호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대표님, 김도훈은 몇 년 전부터 사기 전과가 있으며 최근에도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수배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위조된 신분으로 이 시골 마을에 숨어 지내고 있었고 민준이의 엄마 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을 민준이의 친부로 등록하려 한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지우는 충격에 휘청거렸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동안 철저하게 속아왔던 것이다. 그녀의 순수하고 평화로운 삶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하는 듯했다. 서준호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김도훈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내 놈이 감히 내 아들을 이용해 사기를 치려 했단 말이지. 내 아들을 고아원에 보낸 것도 너였나. 김도훈은 서준호의 분노에 겁에 질려 말을 잇지 못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돈 때문에. 서준호는 김도훈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곧바로 출동하여 김도훈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김도훈은 발버둥 치며 저항했지만 이미 그의 운명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지우는 서준호의 옆에 서서 민준이를 바라봤다.
아이는 아직도 불안한 듯 서준호의 품에 안겨 있었다. 괜찮니? 민준아, 지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지우를 향해 손을 뻗었다. 엄마, 민준이 무서웠어요. 지우는 민준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서준호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민준이가 지우를 엄마라고 부르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민준이가 지우에게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모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서준호는 지우에게 고개를 숙였다. 당신에게 큰 피해를 드린 것 같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저도 제가 속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민준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그 사람에게 속아 넘어갔을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슬펐지만 그 안에는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는 희미한 빛이 감돌았다. 그녀는 민준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이 아이는 그녀에게 아픔과 함께 진실을 가져다 준 존재였다. 서준호는 민준이를 데리고 떠나려 했다. 그때 민준이가 서준호의 품에서 벗어나 지우에게 달려왔다. 엄마, 가지 마세요. 민준이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요. 지우는 당황했지만 민준이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를 다시 품에 안았다. 민준이는 지우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놓아주지 않으려 했다. 서준호는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망설였다. 그의 차가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민준이의 간절한 눈빛과 지우의 따뜻한 품은 그에게 어떤 강한 울림을 주었다. 민준이가 당신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서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만약 괜찮으시다면 당분간 민준이와 함께 있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우는 놀라서 서준호를 바라봤다. 그녀는 그의 제안에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평생 시골에서 살아온 평범한 여자였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대기업 CEO의 아들과 함께 지내야 한다니. 하지만 저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지우는 망설였다. 서준호는 지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민준이가 당신에게서 엄마의 온기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물론 당신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우는 민준이의 간절한 눈빛과 서준호의 제안 사이에서 고민했다. 그녀는 김도훈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민준이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이 작은 아이는 그녀에게 잊고 지냈던 따뜻함을 주었다. 결국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민준이와 함께 있겠습니다. 서준호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지우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민준이와 함께 차에 올랐다. 차가 출발하기 전 민준이는 창밖으로 손을 흔들며 지우에게 외쳤다. 엄마, 내일 또 만나요. 지우는 민준이의 외침에 미소 지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한때 평범했던 시골 처녀의 삶은 사라지고 그녀는 이제 거대 기업의 CEO와 한 아이의 엄마라는 새로운 역할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 모든 변화가 그녀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민준이라는 작은 생명이 그녀의 곁에 있었다. 이지우의 삶은 예상치 못한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김도훈의 배신은 그녀의 순수했던 믿음을 산산조각냈지만 민준이라는 작은 생명과 서준호라는 강력한 존재의 등장은 그녀의 세상에 새로운 균열을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시골 처녀가 아닌 복잡한 운명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서준호는 약속대로 민준이를 데리고 지우를 찾아왔다. 어제와 달리 그는 한결 부드러운 표정이었다. 민준이는 지우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고, 지우는 따뜻하게 아이를 안아주었다. 서준호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민준이가 어젯밤 내내 당신을 찾았습니다. 서준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제와 같은 날카로운 경계심 대신 피로와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이렇게 누군가를 따르는 것은 처음입니다. 지우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할게요. 서준호는 지우에게 민준이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알려주었다. 민준이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병약했고, 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큰 상실감에 빠져 있었다. 서준호는 바쁜 회사 업무로 인해 민준이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민준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음을 인정했다. 김도훈이 민준이에게 접근한 것도 이러한 틈을 이용한 것이었다. 민준이 어머니는 김도훈이라는 남자와 교류가 있었습니다. 아마 김도훈이 민준이 어머니의 병약함을 이용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민준이를 고아원에 보낸 것도 김도훈이었습니다. 그는 민준이가 제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저에게 접근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했던 것이죠. 서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지우는 충격을 받았다. 김도훈의 악랄함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그녀뿐만 아니라 민준이와 그의 돌아가신 어머니까지 이용했던 것이다. 지우는 민준이를 더욱 꼭 안았다. 이 작은 아이가 겪었을 아픔에 그녀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서준호는 지우에게 자신의 저택에 머물 것을 제안했다. 민준이가 이곳에서 생활하기에는 여러모로 불편할 겁니다. 그리고 김도훈이라는 남자가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그가 다시 당신에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제 저택에서 지내시는 것이 안전할 겁니다. 지우는 망설였다. 그녀는 평생 시골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다. 으리으리한 저택에서 대기업 CEO와 함께 지낸다는 것은 그녀의 상상력을 벗어나는 일이었다. 하지만 민준이의 안전과 김도훈으로부터의 보호를 생각하니 서준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서준호의 저택은 그림에서나 볼 법한 웅장한 곳이었다. 넓은 정원과 대리석으로 장식된 현관, 그리고 호화로운 내부 장식은 지우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었다. 저택에는 여러 명의 가정부와 경호원들이 상주하고 있었다. 지우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이었다. 처음 며칠 동안 지우는 저택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다. 하지만 민준이는 그녀의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아이는 지우를 엄마라고 부르며 따랐고 지우의 품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꼈다. 지우는 민준이의 따뜻한 천을 느끼며 점차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그녀는 민준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저택의 딱딱한 공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서준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저녁 일찍 퇴근하여 민준이와 지우를 만났다. 그는 지우가 민준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편안함을 느꼈다. 그의 차갑고 이성적인 삶에 지우의 따뜻함과 민준이의 해맑음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지우의 순수함과 민준이를 향한 진심을 보며 그녀에 대한 의심을 점차 거두었다. 어느 날 저녁, 서준호는 지우와 민준이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민준이가 지우에게 엄마 아빠랑 결혼할 거야 라고 묻는 것을 들었다.
지우는 당황했지만 민준이는 해맑게 서준호와 지우를 번갈아 바라봤다. 서준호의 얼굴에는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지우를 다시 바라봤다. 지우의 얼굴은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다. 민준아, 엄마 아빠는 아직 그럴 사이가 아니야. 지우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준이는 실망한 듯 입술을 삐죽거렸다. 왜 민준이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싶은데? 서준호는 민준이의 말을 듣고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다. 그는 지우가 민준이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민준이가 지우를 진심으로 따르고 있었다. 그의 냉철한 이성은 이 관계가 사업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계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지우의 순수함에 대한 묘한 끌림도 존재했다. 민준아, 아빠랑 엄마가 잘 생각해 볼게. 서준호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날 밤 서준호는 서재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J그룹의 CEO로서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은 늘 외롭고 공허했다. 민준이의 어머니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더욱 외로워졌다. 그는 민준이에게도 미안함을 느꼈다. 바쁜 업무 때문에 아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제공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지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순수함, 민준이를 향한 따뜻함, 그리고 그녀가 김도훈에게 받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강인하게 버텨내는 모습. 그는 지우에게서 잊고 지냈던 어떤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의 온기였다. 서준호는 지우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의 가문은 엄격했고 지우는 그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골 처녀였다. 하지만 민준이를 위해서라면 그는 어떤 반대도 무릅쓸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지우와의 관계가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준호는 지우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지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서재 문을 열었다. 서준호는 진지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이지우 씨, 서준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결의가 담겨 있었다. 민준이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당신과의 결혼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우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서준호의 제안에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이런 제안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결혼이요? 하지만 지우는 더듬거렸다. 물론 당신에게는 어려운 결정일 겁니다. 서준호가 지우의 말을 잘랐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당신의 부모님도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울 것이고 당신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민준이에게는 진정한 어머니가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지우는 서준호의 제안에 대한 무게를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다. 그녀의 삶 전체를 바꾸는 결정이었다. 그녀는 김도훈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남자를 쉽게 믿을 수 없었지만 서준호의 진지한 눈빛과 민준이를 향한 그의 마음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제가 과연 민준이의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지우는 울먹였다. 저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서준호는 지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이지우 씨, 민준이는 당신을 진심으로 따르고 있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은 민준이에게 세상의 어떤 화려한 어머니보다도 따뜻한 어머니가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지우는 서준호의 말에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는 그의 손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그녀는 그동안 혼자 감당했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이 서준호의 말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믿고 싶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지우가 말했다. 서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해 주십시오. 지우는 서재를 나와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속은 혼란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기대감도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민준이의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민준이는 해맑게 웃고 있었다. 이 아이에게 진정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서준호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녀의 삶은 다시 한번 거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든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이지우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제 민준이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강해져야 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이지우의 결정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중요한 기로였다. 서준호의 제안은 단순히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준이에게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주고 김도훈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이기도 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고 결국 민준이의 해맑은 미소를 떠올리며 용기를 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서준호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렸다. 서준호 씨, 저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민준이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삶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서준호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현명한 결정입니다. 이지우 씨,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사함과 함께 어떤 약속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결혼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지 않고 조용히 진행되었다. 서준호는 언론의 주목을 피하고 싶어 했고 지우 또한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조용하고 진심 어린 시작을 원했다. 양가 가족들만 참석한 가운데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 서준호의 저택에서 열렸다. 지우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딸의 결혼 소식에 당황했지만 서준호의 진심과 민준이를 향한 지우의 마음을 보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축복해 주었다. 결혼 후 지우의 삶은 극적으로 변했다. 그녀는 시골 마을의 평범한 처녀에서 J그룹 CEO의 아내이자 민준이의 어머니가 되었다. 호화로운 저택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그녀는 민준이의 존재 덕분에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민준이는 지우를 엄마라고 부르며 따랐고 지우는 민준이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다. 그녀는 민준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그림을 그리며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을 만끽했다. 서준호는 바쁜 업무 속에서도 민준이와 지우에게 최선을 다했다. 그는 매일 저녁 일찍 퇴근하여 함께 식사했고 주말에는 민준이와 지우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지우가 민준이에게 따뜻한 엄마가 되어주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지우의 순수함과 따뜻함은 그의 차갑고 이성적인 삶에 잔잔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는 지우를 단순한 계약 결혼의 상대가 아닌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한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김도훈이 감옥에서 풀려난 것이다. 그는 서준호의 비서가 빼돌린 정보와 부당거래 자료를 이용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갔다. 그의 악랄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서준호와 지우의 결혼이 쇼윈도 부부라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지우가 돈 때문에 서준호에게 접근했다는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서준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지우를 다시 한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 서준호 씨는 민준이 때문에 저 여자랑 결혼한 거야. 지우는 돈 때문에 재벌한테 들러붙은 꽃뱀이라고. 김도훈은 언론의 익명으로 제보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악성 루머를 퍼뜨렸다. 그의 치밀함과 악의는 상상을 초월했다. 이러한 루머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지우와 서준호의 삶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특히 지우는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오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사람들의 비난과 경멸의 시선에 힘들어했다. 그녀는 자신이 다시 한번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 같았다. 엄마는 나 때문에 아빠랑 결혼한 거야. 어느 날 민준이가 울먹이며 지우에게 물었다. 아이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은 모양이었다. 지우는 민준이를 꼭 안아주었다. 아니야, 민준아. 엄마는 민준이가 너무 좋아서 아빠랑 결혼한 거야. 우리 민준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그녀는 민준이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팠다. 김도훈의 악랄함이 순수한 아이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있었다. 서준호 또한 김도훈의 악의적인 행보에 분노했다. 그는 김도훈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고 그의 뒤를 쫓아 김도훈의 모든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서준호는 J그룹의 막강한 정보력과 인맥을 총동원했다. 그는 김도훈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고 그의 모든 불법 행위를 증거로 수집했다. 그 자식은 끝까지 저를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지우가 서준호에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서준호는 지우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십시오. 이지우 씨. 제가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자식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모든 오해를 풀고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킬 겁니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고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서준호는 지우를 돕기 위해 그녀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녀에게 심리치료를 받을 것을 권했다. 그는 지우가 김도훈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지우가 단순히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자신이 보호해야 할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서준호는 지우에게 김도훈의 과거 행적과 그가 저지른 다른 범죄들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었다. 김도훈은 지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여성들에게도 접근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으며 심지어 민준이의 어머니에게도 접근하여 그녀의 재산을 노렸던 것이 밝혀졌다. 그는 철저하게 계획된 사기꾼이었던 것이다. 그 자식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채우는 악질적인 범죄자입니다. 서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민준이 어머니의 죽음에도 김도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의 유산이 그의 손에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우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김도훈의 악랄함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에게 속아 넘어갔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김도훈에 대한 분노와 함께 그를 반드시 응징해야겠다는 강한 결의가 싹텄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이지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민준이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저도 돕겠습니다. 서준호 씨,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세상에 밝혀야 해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지우의 눈빛은 강렬하게 빛났다. 서준호는 지우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고 놀랐다. 그는 그녀가 이토록 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보호해야 할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동반자가 되어 함께 싸울 수 있는 존재였다. 좋습니다. 이지우 씨의 도움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 자식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겁니다. 서준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우에 대한 신뢰와 함께 묘한 끌림이 더욱 커져가고 있었다. 그들은 김도은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본격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자신의 뛰어난 기억력과 김도은과 주고받았던 모든 대화 내용,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작은 단서들을 서준호에게 제공했다. 서준호는 그녀의 정보를 바탕으로 김도은의 뒤를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민준이는 지우와 서준호가 함께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아이는 지우를 더욱 따랐고 서준호와도 더욱 친밀해졌다. 세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김도은이라는 악의 그림자에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다. 이 싸움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정의를 구현하고 그들의 새로운 가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전쟁이 될 터였다. 김도은의 악의적인 루머와 압박은 이지우와 서준호에게 단순한 고통을 넘어선 분노를 안겨주었다. 특히 민준이마저 상처받는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은 김도은을 완전히 뿌리 뽑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소중한 가정을 지키고 정의를 구현하는 전쟁이 되었다. 서준호는 J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김도은의 뒤를 파헤쳤다. 그의 정보팀은 김도은의 과거 행적뿐만 아니라 현재 그가 연루된 모든 불법적인 거래와 숨겨진 재산까지 추적했다. 김도은은 자신을 숨기기 위해 위조 신분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서준호의 치밀한 조사망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대표님, 김도은은 현재 몇몇 중소기업을 상대로 사기 대출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서준호의 비서실장이 보고했다. 또한 민준이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불법적으로 가로챈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그녀의 유서가 위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보고를 들은 지우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졌다. 김도은의 악행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민준이 어머니의 죽음을 이용해 돈을 가로채고 심지어 유서까지 위조했다니. 지우는 민준이의 아픔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김도은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 자식은 한시라도 빨리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서준호는 지우의 손을 잡으며 그녀를 진정시켰다. 걱정 마십시오.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확보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자식이 다시는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편 김도은은 서준호와 지우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는 언론사를 통해 서준호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만한 허위 사실들을 흘리고 J그룹의 주가를 조작하려 시도했다. 그의 목표는 서준호의 사업을 방해하고 그가 지우를 버리도록 압박하는 것이었다. 그는 서준호의 가문, 즉 J그룹의 보수적인 주주들이 지우와의 결혼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J그룹의 일부 주주들은 서준호의 갑작스러운 결혼과 그로 인한 루머에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특히 서준호의 숙부이자 J그룹의 부회장인 서진철은 서준호의 경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이 기회를 이용해 서준호를 압박하려 했다. 서진철은 김도은과 은밀히 접촉하며 서준호의 약점을 잡기 위해 협력하기도 했다. 그는 서준호가 민준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있는 것 자체도 못마땅하게 여겼고 지우가 시골 출신이라는 이유로 서준호의 아내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준호야, 내 결혼으로 인해 J그룹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특히 그 여자 이지우 씨의 과거와 관련된 루머는 심각해.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어떻겠니?
서진철은 노골적으로 서준호를 압박했다. 서준호는 차갑게 서진철을 노려봤다. 숙부님, 제 아내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은 삼가십시오. 그리고 제 사생활은 회사 경영과는 무관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김도훈이라는 악질적인 사기꾼을 잡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진철은 서준호의 말을 비웃었다. 그 사기꾼이 가진 정보가 네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겠니? 민준이의 출생의 비밀이 만천에 드러나면 J그룹은 물론 내 명예도 회복하기 힘들 거야. 서준호는 서진철의 말에 분노했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다. 그는 서진철이 김도훈과 연관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의 가문 내부에 적이 있다는 사실은 서준호에게 더 큰 압박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우는 더욱 강해졌다. 그녀는 서준호가 겪는 어려움을 알고 있었고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단련하기 시작했다. 서준호가 마련해준 전문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하며 체력을 키웠고 언론 대응 훈련을 받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을 방어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서준호의 곁에서 함께 싸울 수 있는 강인한 여인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엄마, 힘내. 민준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지우의 품에 안겨 응원했다. 아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지우에게 큰 힘이 되었다. 지우는 민준이에게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다. 민준아, 엄마는 민준이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리고 아빠도 민준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우리 세 식구는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엄마가 다 해결할게. 지우는 서준호와 함께 김도훈이 퍼뜨린 루머들을 반박하는 자료들을 모았다. 그녀는 김도훈과 주고받았던 메시지, 그가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던 증거들을 정리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을 상세히 기록하며 김도훈의 악행을 낱낱이 파헤칠 준비를 했다. 한편 서준호는 김도훈의 뒤를 쫓다가 예상치 못한 진실을 발견했다. 김도훈은 민준이 어머니의 죽음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 민준이 어머니는 사실 김도훈의 사기 행각을 알게 된 후 그를 경찰에 신고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김도훈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하여 그녀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준이 어머니가 남긴 유서 또한 김도훈이 위조한 것이었다. 김도훈은 민준이 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살인까지 저지른 겁니다. 민준이에게 자신이 친부라고 속여 유산을 차지하려 했던 거죠. 서준호의 비서가 보고하자 서준호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우는 충격과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김도훈이 이토록 잔인하고 악랄한 존재였다는 것에 소름이 돋았다. 민준이의 어머니가 그의 손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사실은 지우의 마음을 찢어지게 했다. 그녀는 민준이를 생각하며 반드시 김도훈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민준이 엄마에게 그리고 민준이에게 이런 짓을 벌이다니. 지우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김도훈에 대한 복수심이 활활 타올랐다. 서준호는 지우의 분노를 이해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우리는 김도훈을 끝장낼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서진철 숙부가 김도훈과 결탁한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이제 그의 가면을 벗겨내고 진실을 밝힐 시간입니다. 서준호는 김도훈의 비리를 공개적으로 폭로하기 위한 대규모 언론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김도훈의 모든 죄를 낱낱이 밝히고 동시에 자신의 아내 이지우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민준이의 진정한 출생의 비밀까지 공개할 작정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자회견이 아니었다. J그룹의 미래와 서준호 자신의 명예,
그리고 지우와 민준이의 행복을 건 최후의 전쟁이었다. 기자회견 당일 수많은 언론사와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서진철 부회장과 일부 주주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연단에 선 서준호를 바라봤다. 그들은 서준호가 과연 어떤 폭탄 발언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다. 서준호는 단호한 표정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명료하고 또렷하게 기자회견장을 울렸다. 오늘 이 자리는 J그룹의 미래와 관련된 중대한 발표를 하는 자리입니다. 동시에 한 개인의 추악한 범죄 행각과 그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의 진실을 밝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대형 스크린에 김도훈의 얼굴과 함께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 행각이 담긴 자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기 대출, 뇌물수수, 그리고 민준이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사취 및 살인교사 혐의까지 그의 모든 악행이 낱낱이 드러났다. 기자회견장은 술렁거렸고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어댔다. 그리고 서준호는 마지막으로 지우와 민준이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지우가 김도훈에게 어떻게 속았는지, 그리고 민준이가 어떻게 그들의 삶에 나타났는지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는 지우를 향한 자신의 진심과 민준이를 향한 사랑을 고백했다. 저의 아내 이지우 씨는 이 모든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그녀는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녀를 향한 모든 악의적인 루머는 거짓입니다. 저는 제 아내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진실을 밝힙니다. 지우는 기자회견장 뒤편에서 서준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서준호가 자신을 위해 그리고 민준이를 위해 얼마나 큰 용기를 내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인생에 나타나 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이진우의 악행이 세상에 공개되자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그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순간이었다. 그의 화려했던 제국은 이제 무너질 일만 남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한때 평범했던 시골 처녀 이지우가 있었다. 서준호의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다. 김도훈의 추악한 범죄 행각이 낱낱이 공개되고 그 배후에 숨겨진 진실들이 드러나자 여론은 들끓었다. 특히 민준이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사취 및 살인교사 혐의는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동시에 이지우를 향한 모든 악의적인 루머는 거짓임이 밝혀졌고 그녀는 순식간에 피해자이자 용기 있는 여성의 상징이 되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검찰은 김도훈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의 모든 불법 행위와 살인교사 혐의에 대한 증거들이 서준호 측에서 제공한 자료를 통해 명백하게 드러났다. 김도훈은 도주를 시도했지만 서준호의 정보망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공항에서 체포되어 다시 구속되었다. 이번에는 그의 죄가 너무나 명백하여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었다. 그의 몰락은 김도훈이 그동안 속여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통쾌한 복수이자 정의의 실현이었다. 한편 J그룹 내부에서는 서진철 부회장이 김도훈과 결탁하여 서준호의 약점을 잡으려 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서준호는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다. 기자회견 후 그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서진철의 비리 증거를 공개했다. 숙부님은 김도훈이라는 사기꾼과 결탁하여 J그룹의 명예를 훼손하고 저를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이는 그룹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서준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서진철을 노려봤다. 서진철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서준호가 자신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격렬하게 반발했지만 서준호가 내민 증거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서진철의 해임을 결정했다. 서진철은 모든 직책에서 해임되었고 그의 모든 권력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J그룹은 서준호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재정비되었고 그의 입지는 더욱 굳건해졌다. 모든 사건이 일단락되자 지우의 부모님은 서준호의 저택을 방문했다. 그들은 지우의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을 함께 지켜보며 마음 졸였다. 딸이 더 이상 김도훈에게 시달리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SEO 대표님, 저희 딸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귀한 가정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우의 아버지가 서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함으로 가득했다. 서준호는 지우의 부모님에게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어르신, 지우 씨는 제 아내이자 민준이의 어머니입니다. 당연히 제가 지켜야 할 가족입니다. 민준이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어리광을 부렸다. 지우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있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그리고 따뜻한 가족들이 있었다. 언론은 한동안 지우와 서준호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시골 처녀 재벌가 며느리 되다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그녀의 용기와 서준호의 진심 어린 사랑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지우는 더 이상 김도훈의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한 강인한 여성의 아이콘이 되었다. 하지만 지우와 서준호는 언론의 과도한 관심이 부담스러웠다. 그들은 조용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진정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 서준호는 언론의 접근을 최대한 막았고 지우 또한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민준이와 함께하는 시간에 집중했다. 지우는 서준호의 곁에서 조금씩 그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다. 그녀는 서준호가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회사 업무에 대해 설명해주면 진지하게 경청했다. 그녀의 탁월한 기억력과 분석 능력은 때때로 서준호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단순한 CEO의 아내를 넘어 서준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서준호는 지우와 민준이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민준이가 갑자기 지우에게 물었다. 엄마, 아빠는 매일 회사에만 있어. 엄마는 안 가. 지우는 미소 지으며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는 아직 회사에 안 가. 민준이랑 더 같이 있고 싶어서. 서준호는 민준이의 질문에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는 지우가 자신의 능력을 활용할 기회가 없다는 사실이 아쉬웠다. 그는 지우가 단순히 가정에만 머물기에는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지우 씨, 혹시 J그룹 내에서 일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서준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당신의 능력이라면 분명히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지우는 놀라서 서준호를 바라봤다. 그녀는 평생 시골에서만 살아왔고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서준호의 제안은 그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평범한 이지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김도훈에게서 벗어나고 서준호와 함께 성장하며 자신감을 얻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지우가 망설이며 물었다. 서준호는 지우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하고 유능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고자 한다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겁니다. 민준이에게도 자랑스러운 엄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지우는 서준호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고 싶었다. 민준이에게도, 그리고 서준호에게도 자랑스러운 아내이자 엄마가 되고 싶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지우의 눈빛은 빛났다. 그날부터 지우는 J그룹의 경영 아카데미에 등록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뛰어난 학습 능력과 타고난 분석력으로 모든 과정을 빠르게 습득했다. 그녀의 성실함과 노력은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시골 출신이라는 편견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했다. 몇 년 후 지우는 J그룹의 주요 부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녀는 서준호의 곁에서 그의 사업을 든든하게 지원했고, 그녀의 통찰력과 현명함은 J그룹의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 그녀는 이제 명실상부한 재벌가 CEO의 아내를 넘어 자신의 이름만으로도 인정받는 유능한 경영인이 되었다. 민준이는 지우와 서준호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고 밝게 자랐다. 그는 지우를 엄마라고 부르며 아낌없이 사랑했고, 서준호 또한 민준이에게 최고의 아버지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 관계가 아닌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행복한 가족이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김도훈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져 갔다. 그는 법의 심판을 받고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그가 남긴 상처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지우는 그 상처를 극복하고 더욱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었던 한 아이의 외침, 그리고 한 남자의 진심으로 인해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 늦은 밤, 지우는 잠든 민준이의 얼굴을 바라봤다. 아이는 천사처럼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 민준아, 네가 엄마를 찾아와 줘서. 네가 아니었다면 엄마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야. 그리고 그녀는 서재에서 돌아온 서준호의 손을 잡았다. 서준호는 지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꿈꾸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행복을 만들어 나갈 것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의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는 배경이나 조건이 아닌 서로를 향한 진심과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은 싹트고 용기 있는 선택은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에드노의 파일, 에트로힌. 독자 여러분, 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골 처녀 재벌가 CEO와 결혼하다 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시작했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신데렐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지우의 여정은 배신과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용기와 지혜로 역경을 극복하며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서준호와 민준이의 존재는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녀는 그 기회를 자신의 힘으로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겉모습과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 속에서 이들은 진정한 사랑과 신뢰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과 감동으로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진우의 몰락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오만함과 추악한 비리는 재벌가의 어두운 면을 여실히 드러냈고
정의의 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웠다. 한소연과 강우진은 더 이상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았다. 그들은 스포트라이트 뒤로 물러나 자신들의 새로운 삶을 조용히 시작했다. 소연은 이전처럼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강구진의 도움으로 확보한 이진우의 비자금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그녀는 그 돈이 더 이상 탐욕의 상징이 아닌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랐다. 소연은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재단을 설립하는 데 관심을 가졌고, 이를 위해 법률 전문가들과 상담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자신의 재무지식과 이진우에게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강구진은 소연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더 이상 백화점 청소부로 일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소연의 재단 설립을 돕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은밀하게 돕는 일을 시작했다. 그의 특수부대 경험은 이런 일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세상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역할을 했다. 그는 소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시에 그녀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어느 날 오후, 소연은 재단 설립을 위한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삶은 이진우를 만나기 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의미 있게 변해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그녀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때 강우진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생각이 많아 보여. 소연은 미소 지으며 차를 받아들었다. 응, 가끔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 강우진은 소연의 옆에 앉았다. 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넌 강하고 정의롭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이니까. 네오도 마찬가지야. 우진아, 네가 없었다면 난 아직도 이진우의 그림자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야. 소연은 강구진의 손을 잡았다. 네가 내게 용기를 줬어. 내 안에 잠재력을 일깨워줬고 강우진의 눈빛은 깊어졌다. 너는 항상 강했어. 소연아, 난 그저 네가 그걸 다시 발견하도록 도왔을 뿐이야.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강우진은 이진우와의 싸움이 끝난 후 자신의 과거에 대해 소연에게 조금씩 털어놓았다. 그는 특수부대 시절 겪었던 트라우마, 그리고 가족과 얽힌 아픔에 대해 이야기했다. 소연은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그를 조건 없이 이해하고 안아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위로는 강구진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동반자를 넘어선 관계였다.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도 빛을 찾아주는 존재.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주말, 소연과 강구진은 소연의 부모님 식당을 찾았다. 식당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다. 어머니는 소연을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소연아, 우진이 왔니? 어서 와, 밥 먹고 가야지. 강구진은 소연의 부모님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다. 소연의 부모님은 강구진을 친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그들은 강구진 덕분에 소연이 다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소연은 강구진의 손을 잡았다. 엄마 아빠가 너를 정말 좋아하셔. 우리 엄마 아빠가 너에게 의지하는 모습이 마치 나를 보는 것 같아. 강구진은 웃으며 소연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다.
나도 두 분이 정말 편안하고 좋아. 소연아, 이제 우리만의 미래를 만들어갈 때가 온 것 같아. 소연은 강우진의 말에 숨겨진 의미를 알아차렸다. 그녀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강우진을 올려다봤다. 그의 눈빛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확신에 차 있었다. 무슨 뜻인데? 소연은 애써 태연한 척 물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강우진은 걸음을 멈추고 소연의 두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오직 소연만을 향했다. 소연아, 나는 네가 다시 행복해지는 걸 보면서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을 느껴왔어. 이제 너의 그림자가 아닌 너의 빛이 되어주고 싶어. 나와 함께 평생을 함께 해주겠니? 소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진아, 평생 함께 할게. 강우진은 소연을 품에 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소연은 그 안에서 세상의 어떤 불안함도 느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영원한 보호자이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시간이 흘러 소연이 설립한 재단은 성공적으로 운영되며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했다. 그녀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강구진은 항상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지지하고 도와주었다. 그들은 함께 평범하지만 특별한 삶을 살아갔다. 세상은 더 이상 그들을 이진우의 전 부인이나 백화점 청소부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 자체로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 한 여인의 삶은 타인의 오만함과 평가절하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녀는 내면의 강인함과 진정한 사랑을 통해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마침내 자신만의 빛을 찾았다. 그리고 그 곁에는 그녀를 믿고 지지해준 그림자 같은 영웅이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진정한 힘은 재력이나 권력이 아닌 용기와 사랑 그리고 정의에서 나온다는 것을. 독자 여러분, 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소연과 강구진의 여정은 단순히 복수와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되찾으며 진정한 사랑과 정의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 속에서 이들은 용기와 진실함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어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진 진정한 힘과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